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한 명상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겠다며 국제 서한 명상대회 등 종단 핵심 불사의 추진 상황을 밝혔습니다. 한국불교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었던 서울 잠실 불광사 창건주 광덕 스님의 원적 25주기를 맞아 스님의 전법포교 원력을 되새기는 추모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 무공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다음 달 24일부터 넉 달가량 열리는 한류 특별전에 불교 경전함 등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종교 사회복지 분야에 나아갈 방향과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해 첫 직할교구 종회에서 서한 명상 확산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는 9월 열리는 국제 서한 명상대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 경주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 종단 핵심 불사의 추진 상황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첫 직할교구 종회에서 진우 스님은 올해 종단은 내적으로 중앙종무기관 개편을, 외적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각종 선 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해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마음의 평화 행복이길 국제 선 명상 대회와 2024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명상 문화를 주도적으로 확산, 정립하여 국민들이 각자 마음의 평안을 찾아 제 삶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선명상대회와 더불어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를 봉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천년의 세월을 엎드려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오신 마애부처님을 이르면 내년에 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으로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2025년도에는 여법하게 마애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국민들과 불자들이 마애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할교구는 지난해 결산 심의에 이어 올해 포교 조직 지원과 계층 포교, 인재 양성 등의 사업 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양 흥국사 정문 스님과 서울 도선사 태원 스님, 호국 지장사 도호 스님, 문수사 태성 스님 등 모두 10명의 상임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문수사의 모범 종무원에 대한 시상에 이어 우수사찰로 선정된 대각사와 진관사의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선명상 확대의 전기가 될 9월 국제 선명상대회와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의 여법한 진행을 위한 직할교구의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임시회가 다음 달 19일 개원해 종단 조직 개편안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의 회기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종회에선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를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하기 위한 종원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종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계종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30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밖에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직영 특별분담사찰 결산 검사의 건 등도 다뤄지며 종회 안건은 다음 달 12일, 종책 질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종로 지역구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예방을 받고 격려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최재형 의원을 만나 종로는 예부터 역사와 문화적으로 위상이 높은 지역이라며 그에 걸맞게 모범을 보이고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포부와 장점을 잘 내세우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덕담했습니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불교계 최대 종단 조계종 총무원이 서울 종로 지역 위상을 더 높여주고 있다며 조계종과 잘 소통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가람불사가 한창인 강화 적석사가 조계종단 핵심 불사인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적석사 주지 재민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하며 종단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종단 불사에 동참해준 재민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며 사찰 불사를 잘 추진하라고 당부했고, 재민 스님은 도로와 전기 시설에 이어 현재 수도 설비 등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잠실 불광사 창건주로 한국불교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었던 광덕 스님이 원적이 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는데요. 후학들은 불광사에서 25주기 추모법회를 열어 스님의 전법포교 원력을 되새기고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광덕 스님의 진영 앞에 정성스레 꽃을 올리고 예를 갖춰 삼배를 합니다.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25년, 현대 한국 불교의 등불과도 같았던 광덕 스님의 포교 원력이 생전 육성으로 전해집니다. 내 정성껏 내가 전법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서 저 사람에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한번 구리에 시치고 지나간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성불해. 광덕 스님이 창건한 도심포교도량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원적 25주기를 추모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하남 동명사 회주 지명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광덕 스님은 모든 경전의 귀결은 보현 행원이라 했다며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짧지만 보현을 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내용, 이치가 고스란히 담겨있고 사람이 필연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완결이다. 완결이다. 그리고 모든 불구살이 해나가는 거다. 한국 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광덕 스님은 무엇보다 도심포교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65년 대학생 불교연합회 초대 법사를 맡아 젊은 불자 양성에 앞장섰고 1974년에는 월간 불광을 창간했습니다. 정법불교의 목마른 이들에게 감로수 역할을 했고 반야사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밝게 하며 성공과 행복, 발전을 이뤄 우리와 사회를 광명화하는 불광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1975년 불광법회를 창립하고 1982년 불광사를 창건해 불광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도심포교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1987년에는 불광유치원을 열어 수백 명의 어린 연꽃을 길러내고 항상 한국불교의 내일을 고민했습니다. 1992년에는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창작 불교 국악 교성곡 보현행원송과 부모은증송을 작사하고 세종문화회관과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믿음, 전법, 호법. 형제 여러분은 이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이러한 우주한 믿음을 가지고 전법과 호법까지를 완주하는 불자로서 완벽한 수행을 하고 있는 불자다. 광덕 스님이 몸바쳐 일궈낸 당시의 전법포교 성과는 오늘날에 이르러 상월결사, 부처님법 전합시다 운동 등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향해 전법포교에 진력했던 광덕 스님의 가르침은 후학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 무공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백양사 새 주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무공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무공스님은 오는 26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29일 백양사 산중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됩니다. 무공스님은 직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백양사에서 암도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9족계를 받았고 백양사 재무국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백양사 선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보스턴 미술관에서 다음 달 24일부터 넉 달가량 한국문화특별전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과 영화 소품 등 약 250점의 물품이 전시되는데 자체 소장품인 불교 경전함 등도 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델순 기자입니다. 세계 패션 무대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린 이영희 디자이너의 작품.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2003년 영화 올드보이 포스터. 조선시대 물건으로 추정되는 작가미상의 장신구 보관함. 과거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보스턴 미술관에서 이달 24일부터 한류를 주제로 선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소품, 포스터 등 250점의 물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은 세계 5대 박물관이라고 평가받는 아주 세계적인 박물관인데요. 여기에 한국 문화유산을 특별하게 소개한다는 것은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전시회는 보스턴 미술관의 자체 소장품인 18세기 초 조선시대 달항아리와 12에서 13세기 고려시대 불교 경전함 등도 함께 선보입니다. 한국 대중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전시가 미국 주요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문화유산 중에 불교 문화유산의 소개는 한국 불교에 대한 체계화,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전시와 별개로 한국 인기예술과 문화에 대한 특별 강좌도 진행됩니다. 강좌는 K-팝, 한류와 한국인의 패션, 한국 영화 등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의 이번 전시가 K-팝에 이어 미술 분야에서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도혜순입니다. 4월 총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과 종교 사회복지 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총선 정책에 반영할 현안 과제와 대안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연합은 제22대 대한민국 총선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복지 정책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종사협 소속 회원 10개 종단과 300여 개 법인, 산하 4천여 개 사회복지시설이 참여해 13개의 핵심 정책과 47개의 세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본 협의회와 회원 종교 종단에서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 및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헌신해 왔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에 종교계가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현안 사항과 법률 및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22대 총선을 맞아 우리 10개 종단의 회원단체가 보여준 100여 개의 정책 요구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정책 토론회 이후 각 당에 전달하여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도감독 시 종교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명시된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면서도 해당 종교의 교리와 정신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건 모순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사회복지관 평가 지침에 종교적 특징의 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평가 내용 문항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종교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시설 외부에 위탁법인의 종교적인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점수를 제일 하위점 주고 정관상의 어떤 내용들이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있다. 또 과도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운영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어떻게 하면 비영리 법인을 힘들게 할까, 이런 쪽으로 정책이 잘못 가고 있냐. 비영리 법인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 비영리 법인이 현장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나 그런 법률들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게. 참가자들은 종교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풀고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불교대학이 1년간의 학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제6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마곡사 불교대학은 지난 17일 경내 관음전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동불사 주지 정우 스님, 정진석 국회의원, 최종대 포교사단, 대전 세종 충남 지역단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6기 졸업식을 갖고 2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에 이어 마곡사 불교대학 초홍동문회 제2대 신영미 회장 이임식과 제3대 김창태 회장 취임식이 열렸고, 마곡사 불교대학 초홍동문회와 6기 졸업생들은 승려복지기금 200만 원을 주지 원경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 보은사가 지난 18일 서울 심곡사 회주 원경 스님을 초청해 제14회 보은사 백고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법회에는 보은사 주지 도제 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불자의 삶은 원력, 정견, 공리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며 우리들의 삶은 고인데 원력을 세우고 세 가지 바른 견해로 공리를 깨달아 수행정진의 부처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보은사 백고자 법회에 대덕 스님들의 법향이 이어지면서 지역 불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이끄는 사단법인 탐라 성보문화원의 신임 이사장에 대한불교 법화종 제주종무원장 관행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이사장 관행스님은 취임사에서 새해를 맞아 성보문화원이 더욱 발전하고 이 사회의 보탬이 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규진 탐라 성보문화원장은 원장직 재임과 함께 제주 사찰과 불교문화에 대한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탐라 성보문화원은 올해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을 4번째 개최할 예정이며 제주 전통사찰 연혁과 소장문화재 자료조사, 제주 사찰과 불교문화 통합 데이터 구축에도 앞장설 방침입니다. 제주 관음사와 장성 백양사 주지를 지낸 심홍당 지학스님의 육제가 지난 18일 제주 삼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심홍당 지학스님 육제에는 삼광사 주지 현명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 설림사 주지 진학스님, 오등선원 주지 재용스님, 원명선원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스님, 시몽스님 맞상좌 한북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은 평생을 법화사 복원불사에 애쓴 시몽스님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제주 삼광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네팔 룸비니 어린이 돕기에 나서는 가운데 대한적십자 제주지사를 통해 네팔 룸비니 스리 파다리아 초등학교에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